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0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파울리뉴가 광저우 에버그랜드로 다시금 임대를 가게 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시즌 만에 다시 광저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의 자리는 브라질의 아르투르가 대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뭐 파울리뉴의 그 이적설이 갑자기 뜨긴 했죠. 원래 뭐 예리미나가 나간다, 아니면 뭐 다른 선수가 나간다, 이렇게 하다가 파울리뉴가 다시금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어, 결정을 지었어요. 사실 돈을 두 배를 더 받는다고 하니까 바르셀로나 시절보다 본인의 커리어에서 바르셀로나 가서 리그 우승돼보고 뭐 월드컵도 나가서 죽수긴 했지만 월드컵도 뭐 또 나갔고, 아쉬울 게 없죠. 자기 인생에서. 어차피 파울린 나이가 유럽에서 도전할 만한 나이긴 한데 본인 스스로가 좀 더 금전적인 혜택을 요구한다면 그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광저우에서의 그 기억이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생각도 했겠지. 아무리 돈도 돈이겠지만. 여튼간에 돌아가는 것이 확정이 되어졌으니까 뭐 이 다음 시즌부터는 파울리뉴를 바르셀로나에서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 뭐 바르셀로나에서 보기 힘든 이적이었고 다시 돌아가는 모양새고, 네. 사실 바르셀로나에서는 욕이랑 있었거든요. 처음에 와서는 엄청 잘해줬는데 후반기 조금 이제 체력이 딸리면서 부상도 입었었고 이것저것 경기력 저하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발베르데 감독이 좋아했던 선수인 건 맞으니까. 네, 여튼간에 이 선수가 빠졌으니 아르투르가 와서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의 중원도 어찌 돌아갈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여튼 뭐 멘탈 좋고 잘해줬으니까 가서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서 만나겠네요. 파울리뉴 다시. 되게 이 선수 보면은 내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선수가 입단식 하는 날 바르셀로나 그 광장에 트럭이 한번 그 돌진해가지고 엄청난 사상자를 낸 그 안 좋은 테러가 있었는데, 그날 입단식을 해서 하필이면 기자도 다 거기를 쏠리고 이거를 되게 어떻게 좀 보도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막 뭐 바르셀로나 그래도 입단이라고 하면은 나름 그 지역지에서도 좀 이제 뭐랄까 좀 크게 다뤄주고 하는데 워낙에 그 안 좋은 그런 이 테러가 일어나는 바람에 본인도 참 시작부터가 꼬였었죠. 네, 많이 꼬였었고 거의 뭐 혼자 와서 혼자 입단식 하는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여튼간에 잘해준 것도 맞고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안 다치고. 지금 왜냐면 파울리뉴가 지금 거의 몇 년을 모셨어요. 광저우에서 이제 겨울까지 경기 뛰고 바로 겨울에 이적해가지고 바로 바르셀로나 뛰고 하다 보니까 계속 모셨는데, 게다가 이제 또 월드컵까지 또 바로 나가고 이번 그러니까 계속 모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얘는 뭐 체력이 사실 많이 힘들겠죠. 고장 날 것 같아. 얘 또 광주 가면 엄청나게 고생할 텐데. 물론 광저우 가서는 되게 잘했어요. 광저우에서 이제 파울리뉴 나가서 중원에 이제 뭐 다른 선수들을 데려와 봤는데 다 별로였던 거죠. 여튼간에 파울리뉴는 돌아갔습니다. 너무 좀 약간 그 특이한 케이스라 자꾸 얘기하게 되네. 한 시즌 만에 돌아간다라는 게 참, 그것도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에서 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요즘에 바르셀로나가 참 이것저것 재밌는 게 많이 일어나네. 자, 다음 소식은 러시아 대표팀 주장이었던 세르게이 잉야세비치 이 선수가 선수직을 은퇴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노장 수비수인 이 선수는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선수의 생활을 은퇴한다라고 인터뷰에서 공식 발표를 하였으며, A매치는 127경기 9골을 넣은 러시아 역대 A매치 출장 1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이번 이제 겨울 때부터 겨울 때까지 쉬고 겨울 때부터 이제 정식 코치 연수를 받으며 코치직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네.
거의 뭐 선수 나간 상태에서 원래 그 전에 그만둔 상태에서 워낙에 러시아 그 대표팀 감독이 이 선수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선수 복귀를 다시금 한 거였고 그 다음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뭐 자책골도 넣었지만 워낙에 또 승부차기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신력이 좋았는데 마지막에 좀 은퇴하는 모습 떨어진 모습에서 눈물을 흘린 건 좀 많이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이 선수에게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8강까지 올라가면서 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지만 승부차기에서 지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모습이니까. 마지막까지 멋있었어 러시아. 정말 러시아가 약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번 월드컵에서 러시아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죠. 피파 랭킹 72에 랭크되어 있는 팀이 8강까지 올라가서 4강에 거의 문턱까지 갔지만 마지막에 쥐어짜내가지고 내가 그 러시아 이번 팀 모습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그때 옛날에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황지현 선수가 한일전에서 마지막에 골 넣으면서 이제 승부차에 간 거 그 모습이 딱 생각나더라고. 그 느낌은 마지막에 이제 한국이 넣었으니까 이 승부차기에서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막상 승부차기는 진짜 복불복이라 마지막에 뭐 골을 넣어서 기세를 가져갔다 한들 이기는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여튼간에 러시아도 같은 모습이었고 좋은 경기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얼마나 러시아에서 괜찮은 선수들이 해외 진출하느냐 예 과제만 남은 거죠. 뭐 골로빈 같은 선수는 무조건 떠나겠지만 다른 선수들은 잘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을지. 뭐 조브닌 같은 중앙 미드필더도 좋았고 오른쪽에 뭐 페르난데스는 이적에도 이적설이 떴었으니까 또 봐야 될 것 같고 주바 같은 경우도 뭐 타겟형을 좋아하는 이제 팀에서는 한 번쯤은 그래도 한번 노릴 만한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니까 차차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이적 시장이 활짝 문이 열려 있잖아요. 네. 자, 다음 소식은 뉴캐슬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존조 셸비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말하길 자신은 기성용과 잘 맞는 유형의 미드필더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구단 인터뷰에서 셸비와 이제 대화를 하는데 기성용 선수가 이번에 새롭게 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자 존조 셸비가 말하길 기성용은 매우 좋은 선수이고 공을 잘 다루는 선수입니다. 스완지에서 그와 함께 뛰었을 때 그때가 아마도 스완지가 제일 좋은 폼을 유지했을 때라고 생각이 들며 기성용은 골도 넣을 줄 아는 선수이고 또 공을 소유할 줄도 아는 선수입니다. 뉴캐슬이 지난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건 미드필더가 좋았기 때문이고 기성용은 중앙 미드필더에 또 다른 경쟁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이 선수는 기성용 이 선수가 월드컵에서 주장으로 뛰었는데 한 나라의 주장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리더십도 갖추고 있고 축구를 잘한다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는 선수이며 실제로 기성용은 월드컵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훌륭한 재능이 있는 선수이며 휴가에서 빨리 돌아와서 뉴캐슬에 합류하기를 바란다라고 존조 셸비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셸비 자체로만 보면은 좋은 미드필더죠. 물론 뭐 선수 누구나 기복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복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중앙 미드필드에서 자기 역할을 잘 기본적으로 수행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셸비가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셸비가 그냥 미드필더라고 봤을 때는 꽤나 괜찮은 선수인 건 맞아요. 가끔씩 뭐 정신 나간 플레이 하긴 하지만 네. 뉴캐슬에서 저번에 보니까 되게 잘하던데. 근데 워낙 볼 때마다 약간 복불복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이 선수가 국대에 몇 번 뭐 냄새 좀 맡고 오고 그래도 뽑힐 만한 거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 저번 시즌 뉴캐슬 잘하는데 중원에서는 워낙에 핵심 인물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리버풀에서는 진짜 싫어했고 스완지에서도 별로 안 좋아했고 기성용과 좀 인연이 있나 보네. 기성용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좀 신기하고 아마 그때의 모습을 이 프런트도 알고 있겠죠. 쉘비하고 기성용의 모습이 그때 또 워낙에 기성용이 하이 커리어를 가지고 있던 그 해니까 네. 재밌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이에로가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스페인 감독직을 맡아 16강에 올랐던 페르난도 이에로가 물러났습니다. 50세의 이에로는 앞으로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며 그가 앞으로 이 축구계에서 감독으로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말하길 우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으며 그게 축구라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 퇴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감독직을 안 하고 싶어 했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장직 비슷한 기술 고문을 갔던 건데 워낙에 급했던 사안이고 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냥 맡은 거죠. 뭐. 여튼간에 행정 쪽을 더 선호한다고 하니까 요즘에는 옛날에 잘 나갔던 선수들이 다 행정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지 감독직은 그렇게 선호되는 직업은 아니어서 사실 그게 스트레스도 덜 받는 거지만 그 팀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죠. 물론 금전적인 건 능력을 보여주는 감독이 더 많이 받겠지만 좀 뭐랄까 안전한 네, 안전한 안전한 뭐 직장이잖아요. 네. 감독보다는 훨씬 그걸 선호할 수도 있죠. 사람마다. 자, 다음 소식은 벨기에 SV 줄터 베레헴에서 테오 봉곤다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스페인 셀타비고에서 벨기에 줄터 베레헴으로 이적이며 160만 유로, 200이 된다. 160만 유로면 21억에 계약이면서 계약 기간은 4년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 FM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벨기에 국적이 빠른 윙포드고 되게 잘 클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셀타비고에서 잘 크지 못했고 본인이 스스로가 좀 복귀를 선호했다고 하니까 원해서 간 거겠죠. 이적료도 워낙에 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벨기에 리그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클 줄 알았는데 봉건다 생각보다는 본인이 버티지 못했네. 와우. 다음 소식은 나니가 스포르팅 리스본으로 복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니는 스포르팅 리스본과 3년 계약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적료는 없다고 하며 나니가 발렌시아 시절보다 주급을 많이 낮춰서 받기로 하며 이 이적이 성사되었다고 해요. 나니는 뭐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뛰어본 전력이 있고 그 리스본에서 다시금 잘 됐기 때문에 재이적을 했던 것인데 그냥 포르투갈에서 뛰는 게 잘 맞나 봐요. 이 포르투갈 국적의 선수들 중에 해외 가면 잘 안 풀리는 애들이 있어. 그 카르스마처럼. 그 포르투갈 리그 내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카르스마는 사실 그래도 터키에서는 네. 인기 뭐 좋죠. 나니는 진짜 말년에 욕 바가지로 먹고 눈치만 바가지로 스페인 가서 눈치 봐, 이탈리아 가서 눈치 봐, 눈치만 바가지로 먹고 다시 돌아가네. 뭐 어쩔 수 있나. 나이 먹고 실력 줄이면은 다들 한 번씩 겪는 그런 것들이죠 뭐. 다음 소식은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뭐냐면 AC 밀란의 칼리니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에 가까워졌습니다. 크로아티아 공격수인 칼리니치는 밀란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2천만 유로 265억의 이적 의무 조항으로 이적한다라고 알려졌으며 계약 기간은 3년일 것이라고 합니다. 칼리니치가 AC 밀란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였던 가메이로가 발렌시아로 이적하게 될 것이고, 발렌시아에 있던 자자가 AC 밀란으로 이적하는 연쇄 이동의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리니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면 마드리드에 있던 가메이로가 발렌시아로 가고, 발렌시아에 있던 자자가 AC 밀란으로 이적하는 약간 이번에 그 오바메양과 자자의 이적과 비슷한 바추아이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식의 지금 세 팀에 관련된 이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AC 밀란이 자자를 원하게 되면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데 재밌죠? 요즘에는 좀 약간 좀 신기한 이적이 많이 일어나네. 이게 약간 NBA 같은 데서 나오는 건데 이게 이런 거 약간 NBA에서 나오는 건데 축구에서 나오니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여튼 칼리니치는 지금 AC 밀란에서 뛰는 것을 되게 불만족으로 생각하고 있고 팀을 계속해서 떠나는 것을 모색을 해왔고 본인 스스로가 이적하고 싶었던 찰나에 시메오네 감독이 원했었고 시메오네 감독은 자기 팀에 있던 가메이로를 보내고 싶어했고 가메이로도 다른 팀으로 더 많이 뛸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어했고 자자는 밀란으로 가고 싶어했으니 뭔가 아다리가 딱딱딱 맞는 이적이라고 봐야겠죠. 조만간 오피셜이 뜰 거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또다시 AC 밀란에 관한 소식입니다. AC 밀란은 알렌 할릴로비치를 영입을 했습니다.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으며 계약 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바르셀로나에서 잠시나마 핫했던 이 할릴로비치의 이적이 성사가 되었고 다음 시즌부터는 그를 밀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밀란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뭐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하고 이것저것 선수를 트레이드성에 영입을 하고 하면서 팀은 계속해서 보강이 되고 있긴 해요. 네. 참 신기한 거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라리가 레가네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사우스햄튼에서 기도카리오 임대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사우스햄튼으로부터 한 시즌 임대 영입에 성공하게 되면서 기도카리오는 저번 시즌 모나코에서 사우스햄튼을 이적을 했었고 이번에 사우스햄튼에서 레가네스로 스페인 라리가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봐. 네, 타겟형 스타일의 공격수예요. 본인도 그 뭐 남미 선수들은 특히나 라리가 가서 다시금 폼을 되찾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갔다 오는 것도 나을 수 있겠죠. 좀 집중적으로 이제 원톱에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본인 스스로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곳에서 임대 갔다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우스햄튼에서는 그런 자리를 꿰차기가 좀 힘들고 새로운 감독이 이 선수를 원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잠깐 떠나 있는 것도 나쁘진 않죠. 다음 소식은 포르투갈의 젤송 마르티네즈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계약에 거의 근접했다고 합니다. 5년 계약에 매년 300만 유로 40억가량의 연봉 그리고 보너스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해서 결정되지 않은 것뿐이지 이 선수 개인 간의 합의는 다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시메오네 감독과 이 선수는 이미 대화를 다 나누었고 다음 챔피언스 리그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쁨을 직접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적 문제로 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팀에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자원인 비에토와 모레이라 그리고 가메이로 이런 선수들의 이적 과정에서 연관을 시킬 수 있는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에토를 보내주면서 뭐 갈 수도 있고
여튼간에 지금 뭐 잭슨 마르티네즈는 좀 더 큰 무대에서 뛰고 싶어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많은 팀들과 링크가 되어 있었지만 시메오네 감독이 이 선수를 많이 노린다라고 하고 그리즈만이 중앙에 가던 왼쪽에 가던 오른쪽에서 흔들어줄 수 있는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더라고 합니다. FM에서만큼의 능력을 사실 현실에서는 무대에서 보여주지 못했고 리스본에서는 잘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좀 더 큰 무대에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자리는 워낙 또 확고한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뛰질 못했고 제송 마르티네즈가 이 꼬마에서 다시금 자기 능력을 보여준다면 국대에서도 많은 경기를 뛸 수가 있겠죠. 여튼간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선수의 영입을 거의 확정 지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번 주 안에 오피셜이 뜰 거라고 해요. 좀만 기다려 보면 오피셜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기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발로텔리가 프랑스 마르세유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로텔리는 현재 니스와 계약이 만료가 되었고 마르세유가 발로텔리를 강력하게 원함에 따라 이 이적이 이루어질 듯 하다고 합니다. 선수 본인은 이탈리아 리그로 복귀를 원했으나 대다수의 세리아 A 팀들이 이 선수에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리강 마르세유에서 다시금 짧은 이적을 그러니까 짧은 계약 기간을 좀 선호한다고 해요. 다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튼 이 선수가 이탈리아로 가고 싶지만 원하는 팀들이 딱히 없다 보니 네, 리그왕에서 보여준 건 있고 마르세유의 이적을 해서 뭐 유럽 대항전 좀 나가면 다시 능력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발로텔리 뭐 얼마 전에 국대도 다시 뽑혔는데 잘 하면요 또 부르겠죠. 성격이 아직도 뭐 좀 뭐 그 성격이 어디 가겠냐마는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 만치니 때문에 그 프로팀에서도 몇 번 간다 만다 이렇게 만치니가 가는 팀으로 간다 만다 했었는데 만치니가 국대로 가는 바람에 사실 지금 이탈리아 아마 만치니가 그 이탈리아 리그의 감독이었으면은 아마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워낙에 좋아하니까 만치니는 어렸을 때부터 발로텔리를 옆에서 지켜봐 왔고 발로텔리 또한 만치니의 말은 잘 듣는 편이니까. 근데 만치니가 국대로 가면서 국대는 이제 한번 뽑혔는데 그 세리아에서는 딱히 원하지는 않나 봐요. 말썽꾸러기지. 말썽꾸러기 뭐 어디 가나. 자, 다음 소식은 도르트문트의 야르몰렌코가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으로의 이적이 임박했습니다. 야르몰렌코의 웨스트햄의 이적이 임박했고 그는 이미 영국 런던에 도착했다라고 알려졌으며 내일쯤 메디컬 테스트의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그는 웨스트햄 선수가 될 것입니다. 이적료는 2천만 유로, 265억이며 1년 전 도르트문트로 왔을 때는 2,500만 유로, 65억이 더 비싼 금액이었는데 이 선수의 가치가 도르트문트에서 상승하지 못했고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웨스트햄으로의 이적이 거의 눈앞에 있다고 해요. 그냥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여포지.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여포. 그냥 그것뿐이었지. 몰빵을 해줬기 때문에 잘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도르트문트에서는 그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고 도르트문트가 진짜 기대 많이 했었고 그 많은 이제 축구 팬들도 야르몰렌코의 워낙에 유럽 대항전에서의 좋았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냥 너무 별로였어요. 사실 이름도 거의 까먹을 지경이었으니까 기억도 안 나. 얘 뭐 했는지 도르트문트에서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계속 엉켜가지고 잘 안 맞았던 것만 기억나지. 네. 다른 거 잘 기억도 안 나요, 진짜. 부상도 잘 당하고, 맞아. 부상도 잘 당하고. 볼 거 없었어.
자, 다음 소식은 스페인 카데나 코페의 소식에 따르면 음바페의 영입을 배제한 레알 마드리드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멜초르 루이스에 따르면 레알 팬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음바페의 영입을 레알은 배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클럽은 음바페도 배제를 하였지만 골키퍼 자리에도 영입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클럽은 현재 나바스를 신뢰하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로스 웨스트브룩 닮았지. 그래도 음바페가 걔보다 잘생겼지. 근데 웨스트브룩은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옷을 정말 잘 입어요. 패셔니스타야. 옷 정말 잘 입더라고. 여튼간에 음바페를 영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골키퍼를 영입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한 가지는 정말 영입하지 않겠다. 우리 멤버가 너무 좋다. 다른 자원의 선수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아끼는 거죠. 아끼는 거. 뭘 아끼냐? FFP 룰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말 그대로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는 법만큼 쓰는 거예요. 법만큼 쓰는 거. 근데 레알이 지금 선수를 누구를 팔지를 잘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베일이 나갈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발 장전하려면 이 벌어놨다라는 그런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수를 팔고 그 총알이 있는 그 상황에서 임대로 임대한다. 그러니까 분할 지급으로 영입을 하던 뭘 하던 그런 총알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선수를 데려와야지. 데려오고 파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데려오고 파는 거는 이제 싸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팀들도 다 알고 있는데 다른 팀들이 뭐 비싸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만약 레알 선수를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싸게 살려고 하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먼저 선수를 사 놓으면 안 되니까 아마 팔구선 생각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레알이 네이마르가 만약에 안 되면 나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네이마르를 원하겠지. 왜냐면 그 자리에 호날두 나가면 바로 네이마르 왔을 때 제일 땜빵이 잘 되니까. 물론 네이마르냐 아자르냐에 따라서는 그거는 이제 레알이 알아서 할 거지만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자르죠. 아자르가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첼시도 만약에 아자르가 재계약을 안 해준다면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자르인데 더 원하는 건 네이마르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고, 여튼간에 세 명이겠죠. 네이마르냐 아자르냐 음바페냐, 그 세 가지 생각에서 이제 고민을 하겠지. 돈은 필요하고. 음바페는 나이가 깡패지 진짜. 워낙에 또 장기 계약도 했고. 그래, 피고랑은 다른 게 네이마르가 직행한 건 아니니까 다이렉트로 거쳐서 간 선수들은 꽤나 많잖아요. 근데 서운해 하겠지. 바르셀로나에서 네이마르를 좋아했던 선수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같이 뛰었던 선수들은 서운해 하겠지. 안 서운해하면 사람은 아니고. 여튼간에 레알이 골키퍼에도 선수를 영입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왜냐면 계속해서 레알이 돈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 근데 돈이 없진 않거든요. 레알도 메가 클럽이에요. 벌어들인 수익이 호날두를 더불어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도 있고 유니폼 판매량이 어마무시하고 그 안에 광고에다가 중계권료에다가 어마만큼의 돈을 버는 팀인데 돈이 없는 치를 내잖아요. 자꾸 알리송이 900억인데 그거를 비싸서 못 사서 쿠르투아를 산다고 했다가 그냥 나바스 쓰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축적해 놓는 거죠. 축적. 한 방에 쓰려고 그냥 한 방에 쓰려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박스 그냥 빡박스 이렇게. 어차피 지금 호날두 나가는 돈도 받잖아요. 심지어 베일도 나가네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레알도 되게 조용해서 그렇지 나름 레알 마드리드도 되게 격변의 지금 시간이야. 격변의 시간. 어린 선수들 중에 뛰지를 못해서 바이에호나 다니 세바요스 같은 애들 떠나고 싶어하고. 잠깐만, 알람이 55분이구나.
그런 애들도 떠나고 싶어 뛰고 싶으니까 떠나고 싶어하지. 호날두도 지금 뭐 관련돼서 페레즈랑 사이 안 좋아서 떠나고 싶어하지. 베일은 많이 뛰고 싶어서 떠나고 싶어하지. 다 떠나고 싶어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불과 저번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아 레알이 너무나 영입을 잘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선수들 그대로 가도 너무나 좋다 했었는데 불과 1년 뒤에 지금 뭐 그쵸 비니시우스도 왔잖아요 지금 그쵸 되게 비싼 금액에 그 나이에 그런 선수들이 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엄청나게 맞물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레알도 물론 바르셀로나에 비하면 훨씬 세대 교체도 잘 됐고 좋긴 하지만 그래도 레알도 지금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레알도 나름 선수의 영입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고민을 할 것이다라는 상황인 거죠. 재밌겠어요. 네, 앞으로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나 어떤 선수를 데려올지. 왜냐면 지금 레알이나 바르셀로나에 들어갈 어린 선수들,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이 다음 세대죠. 우리가 보내줘야 될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보내줘야 될 선수들의 월드컵 세대가 끝났다면 이제는 새롭게 다시금 신세계를 열어줄 다음 세대 선수들이 이제 속속들이 오는 거예요. 남미에서 아니면 다른 유럽에서 속속들이 오는 거니까 그 다음 세대를 보는 것도 재밌겠죠. 특히나 이 메가클럽이라 불리는 바르셀로나 레알인데 그 선수들이 살아남는 선수는 정말 인류로 가는 거고 거기서 밀린 선수들은 다시금 다른 팀으로 가서 뭐 다시 자기 커리어를 쌓겠지. 유스에서 그러니까 이 레알이나 그러니까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나 이런 두 팀은 뉴스에서 올라가는 선수가 진짜 그 몇백 명 중에 한 명 진짜 똑같아요. 그 바이에른 미넨도 똑같아. 뭐 지금 바이에른 미넨은 더 이제 어린 세대까지 같이 이제 키우려고 하지만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선수가 정말 엄청나게 적으니까. 제스털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제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아무런 메시지가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 받을게요. 고맙습니다. 백승호는 한 시즌 끝나고 1군 콜업은 맞아요. 계약 기간이 맞는데 그게 선수가 1군에서 뛴다라는 보장은 아니죠. 사실 제가 뭐 저번에도 솔직히 말했지만 선수가 잘해서 쓰려고만 마음 먹으면 이번 시즌에 뛰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뭐 그 지로나가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둬놨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이 되죠. 근데 감독이 바뀌었어도 그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백승호를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감독이다 보니까 그나마 낫지. 그나마 다행이고. 근데 결국에는 선수가 그 왜 그 다른 1군에서 뛰다가 이적해서 뛰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올라가서 뛰는 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똑같잖아요. 야구나 뭐 배구나 다 똑같잖아요. 그 밑에서 올라가서 주전이 되는 과정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운도 좋아야 되고 그쪽에 뭐 자리가 갑자기 티오가 생겨서 뛰어볼 수 있는 뭐 경험이나 운도 생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잘 이렇게 결합돼서 잘 되면 좋죠 백승호가. 자 다음 소식을 봐봅시다. 다음 소식은 사우스햄튼은 메넨글라드바흐의 수비수인 야닉 베스텔고르 이 선수 영입에 근접했다라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에버튼과 와포드, 웨스트햄과 링크가 되어 있었지만 사우스햄튼이 이 선수의 영입 경쟁에서 승리를 하였으며 내일 중으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베스텔고르 이 선수는 현재 덴마크 국가대표팀 소속의 선수이며 호펜하임과 베르더 브레멘, 메넨글라드바흐에서 8시즌을 보낸 분데스리가에서 8시즌을 보낸 경험이 많은 중앙 수비수입니다. 이 우리 반영재 그 반영재가 이제 리버풀로 떠나고 나서 반다이크의 자리를 그 공백을 메우려 네, 이 야닉이 온다고 해요. 네. 원래 좀 더 상위권 팀들하고도 이제 링크가 뜨긴 했었는데 많이 거칠어요.
많이 거칠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약간 파워로 찍어 누르는 형의 이제 수비수가 있는데, 수비수가 보통 뭐 리딩형도 있고 여러 가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뭐 커버형도 있고 하는데, 이 선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좀 힘으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잘 맞을 수 있겠죠. 후트? 후트? 아, 호이트. 네덜란드 수비수. 그저 걔가 막, 근데 걔는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뭐 적응기도 좀 필요하고. 요시다랑 뭐 짝을 맺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뭐 호이트하고도 짝을 맺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봐야겠지. 지금 이적설이나 그러니까 이 공식 이적 오피셜이 많이 뜨는 이유가, 이제 막 많은 팀들이 프리시즌을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빨리 선수를 영입해서, 이게 또 이적이 빨리 닫히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가 선수를 빨리빨리 데려와야지 프리시즌에서 함께 뛰면서 그나마 조직력도 맞출 수가 있고, 많은 팀들이 뭐 더 잘 알겠지만 이런 월드컵까지 큰 대회가 있는 해에는 많은 주요 선수들이 체력적인 고갈로 인해서 자기의 성적을 전반기에 못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성적이 강팀들이 낮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초반에 치고 나가면 좀 뭐 강등 경쟁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이 프리미어리그는 또 경기를 또 엄청 많이 뛰잖아요. 그 초반에 성적이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번니가 어떻게 유로파를 나가겠어. 그 초반에 해놨던 성적 때문에 전 진짜 마지막에 그렇게 똥을 싸도 유로파를 나갔는데. 특히나 사우스햄튼은 저번 시즌 강등 되냐 마냐의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팀이기도 하니까 아마 초반에 스타트를 좀 잘 끊고 싶어 할 거예요. 네. 다음 소식은 뭐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면, 한국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마타마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조던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조던 좋아. 아, 감사합니다. 마타마님 쿠키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브라질의 스콜라리 그리고 보스니아의 할리로 지치와의 접촉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최근 스콜라리, 그 다음에 할리로지치 등 축구협회가 전혀 접촉하지 않은 감독들에 대한 루머가 외신을 통해 국내 언론에 기사화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축구 팬들에게 많은 혼란과 선입견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 감독 후보자들과의 협상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여기서 언급을 했고요. 향후 축구협회는 감독 후보자들과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최종 감독 선임을 발표하기 전까지 감독 후보자들과의 접촉 여부나 김판권 위원장의 일정에 대해 일절 공식적인 멘트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공문을 띄우면서 아울러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외신발 루머성 뉴스에 대해서 단정적인 보도를 기자들에게 자제해 주길 바랄 것이라고 당부한다라며 알렸는데, 이거 제가 직접 가서 그거를 봤거든요. 이거를 봤는데 조회수가 나를 포함해서 4명밖에 안 읽었더라고. 기자들도 안 읽나봐요. 개소리 하고 있으니까. 맨날 축구협회가 헛소리 하니까 그냥 뭐 똑같은 소리 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안 읽나봐요. 여튼간에 자, 봐가지고 그냥 가져와봤어. 오늘자 기사인데 이거 오늘 올렸던 건데, 협회에서 보니까 안 보나봐 그 사람들도. 자, 다음 소식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의 로저 토레요에 따르면 필리페 쿠티뉴에게 2억 7천만 유로의 오퍼를 파리가 한 것으로 지금 현재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1년 전 네이마르가 갔을 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적 금액과 뉴스가 뜨면서 이 선수가 떠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파리가 바르셀로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도 데포르티보가 파악한 바로는 파리 생제르맹이 쿠티뉴 에이전트에게 3,535억을
오퍼를 했다고 하며 이는 바르셀로나 측과 협상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오퍼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파리 측의 쿠티뉴의 바이아웃은 4억 유로 5,235억이라고 말해줄 것이며 현재 파리는 그들이 네이마르를 데려갔던 계획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페 쿠티뉴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오기 전에 여러 탑 클래스의 클럽들과 오퍼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 안에는 파리의 오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티뉴는 저번 바르셀로나와 2023년까지 계약을 맺었고 아직도 5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파리 구단주인 켈라이피는 쿠티뉴가 네이마르를 잔류시킬 수 있는 선수라 보고 있고 현재 레알의 위협과 호날두의 유벤투스행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파리는 레알이 호날두의 대체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알아볼 것을 알고 있고 네이마르와 음바페가 그들의 타겟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쿠티뉴를 데려오면서 네이마르를 안심시켜주고 우리는 뭐 너의 뭐 성적을 위해서 너의 발롱도를 위해서 팀을 더욱더 강화시킬 거야라는 이제 뭐랄까 보험성 영입 뭐 그런 거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이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겠죠. 누가 봐도 네. 3,535억을 주고 또 이 선수를 데려온다면 오버페이에 오버페이를 얹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파리니까 무서운 거예요. 파리니까 특히나 또 파리가 바르셀로나의 그런 사이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미친 이런 또 네이마르 이적까지 있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가늠이 안 되는 구단이기 때문에 네. 파리는 켈라이피게 아니라 그냥 카타르 거라고 보면 돼요. 그냥 카타르 건데 이거 어떤 뭐 나라 거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네. 그냥 하는 거지. 따지고 보면 그냥 나라 거예요, 나라 거. 마음만 먹으면 정말 더 돈을 더 쓸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이게 그나마 FFP가 있으니까 뭐 선수라는 아니에요. 이게 나는 FFP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왜냐면 벌 수 있는 팀한테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밑에 팀들한테는 참 힘들 만한 제도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없었으면은 정말 난리 났을 수도 있죠. 여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보다 더 난리 날 수 있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진짜 그게 있으니까 좀 눈치 보면서 하는 것뿐이지. 진짜 그거 옛날처럼 없었으면은 더 진짜 더 데려갈 수 있었을 거예요. 진짜 완전히 뭐 지구방인데 우주방인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여기는 뭐 그 누가 타노스가 여러 명 되는 거지 한마디로. 파리한테는 사실 FFP가 무서운 게 맞으니까. 다시 또 조사 또 들어가잖아요. 이게 왜 들어가겠냐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짓거리를 또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걔네가 첫 번째 방어막을 잘 쳤어. 그래가지고 그 이제 피파 쪽이 아니죠. 유에파 쪽이죠. 유에파 쪽에 이제 이런 비리를 파헤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야 이게 못 찾겠다. 얘네가 너무 잘 숨겨놨나 보다 해가지고 알았어 했는데 다시 한번 재수사한다고 지금 했거든요. 파리 쪽도 뭐가 자신 있는지 그래 할 때면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런 식에서 지금 쿠티뉴의 이적설 뜨는 거 보면 뭔가 진짜 뭐 믿는 구석이 있겠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빈 스포츠 있잖아요. 중동의 빈 스포츠 그 보라색의 그 방송국 있잖아요. 유명한 고화질에 뭐 채널이 12개씩 있고 우린 스포티비가 채널이 뭐 스포티비 플러스 스포티비 1, 2 뭐 이렇게 가잖아요. 뭐 그다음에 뭐 스포티비 나우 1, 2 이렇게 가잖아. 그래봤자 5개야. 거기는 채널이 15개인가? 뭐 F1부터 뭐 미식축구에 뭐 프로 뭐 야구에 농구에 NBA 막 다 알죠. 그 빈스포츠 정말 유명한 그 뉴스도 하고 채널이 막 미친 듯이 고화질로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 파리의 중계권을 거기에 비싸게 산 것처럼 하면서 어차피 다 자기 거예요. 네. 다 자기 카타르 거예요, 그것도. 다 자기 건데 그게 막 그 라리가의 중계권을 비싸게 산 것처럼 하면서 돈을 막 올리고 한 게 다 그냥 자기들끼리 돈을 돌리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우리가 조작한다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좀 크게 대신에 크게 뭐 거기는 이제 크게 한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계권을 비싸게 산 것처럼 해가지고 네.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돌아가고 뭐 카타르 또 월드컵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후원을 뭐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다 이제 숨긴 건데 워낙에 뭐 잘 숨기는 거에는 좀 그래도 능력이 좋은가 봐요. 안 걸릴 정도면. 한쪽은 어떻게든 밝혀내려고 하고 한쪽은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데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쵸. 아, 그러니까 돈을 벌 마음이 없는 거야. 이 뭐랄까 그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진짜 현실적인 FM인 거죠. 나 진짜 대박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는 차라리 이게 뭐 맨유의 얘기면 야 맨유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좀 힘들지 하겠는데 이게 팔이니까 진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일어날지도 네, 가늠이 좀 안 되는 거죠. 이제 무서운 거지. 너무 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또 한 팀이 판을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은 축구팀의 구단주가 있어. 그 선수가 그 매물로 나와서 옥션에 나와서 막 누가 뭐 300억 뭐 350억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1200억 다 하는 거지. 짜증나게. 그게 판을 키 왜 그 실제로도 그 옥션 같은 데 가면 일부러 판을 키우기 위해서 중간중간 사람들 심어 놓는다면서 어느 정도의 적당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뜬금없이 막 말도 안 되는 금액 막 씹어버리면서 막 탁 튀어버리면은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판을 키워놓으니까 이게 줄어들지가 않는 거지. 줄어들지가. 음. 그런 거죠 한마디로. 파리가 그런 역할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니 언감생심 내가 눈에 말하지만 밀리코비치 사비치가 2천억이 말이 되냐고 2천억이라는 그런 금액을 구단주가 입 밖으로 내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얘네들이 사고친 거라니까. 한번 나온 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네이마르 금액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어서야 될 선수들이 나오게끔 계속적인 시장 가치를 높일 것이고 주급을 올려줄 것이고 광고료가 비싸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가면 선수를 비싸게 사면 1차적으로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티켓값이에요. 티켓값 중계권료 이런 게 올라간다고 같이. 그러면 팬들만 좀 더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점점 더 받는다고 점점 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스트레스라니까요, 은근히. 이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못하게 하려고 그런 제도가 또 있는 건데, 그걸 피해 가니까 또 사람 환장하는 거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정말 사람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진짜. 무섭다고. 그 뭐 중계권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SBS가 이번에 프리미어 리그를 중계하면서 이번이 아니지 계속 꾸준하게 프리미어 리그를 중계하면서 그 아시겠지만 손해가 어마무시하게 났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손해. 그런 정말 왜냐면 SBS는 말 그대로 프리미어 리그를 중계했기 때문에 흥했던 방송사 중에 하나이고 박지성이 맨유에 처음 갔을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MBC가 했지만 바로 이제 가져오면서 흥망성쇠를 같이 이제 흥이죠 흥을 같이 이제 SBS가 가져왔다가 이 모바일 산업이 점점점 매년 커지면서 그 모바일 중계권까지 같이 가져왔어야 했는데 SBS에서 그거를 되게 간과했던 거예요. 특히나 근데 또 스포티비 플러스의 그 이제 보도를 담당하는 이런 그 뭐랄까 그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운영하는 그 이제 그 사람이 좀 약간 좀 멀리 봤다 하더라고요. SBS에게 그 모바일 판매권, 그러니까 이 2차 적인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계권을 팔고 싶어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금액을 되게 높게 불렀는데 당연히 이제 SBS 측에서는 그래도 영상을 많이 보겠지, TV로 많이 보겠지라고 했지만 거기서 이제 오판이 좀 많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스포티비가 그걸로 엄청나게 우리는 모르는데 스포티비가 하루에 있잖아요. 잘 봐요. 스포티비가 생각보다 얼마나 무서운 기업이냐면 프리미어 리그를 중계 만약에 일찍 하는 경기 있잖아요. 9시 경기.
이런 거 중계해. 그리고 그날 프로야구 2개 중계해. 스포티비가 원하고 플러스에 중계하잖아요. 2개 중계, 벌써 3개 중계하죠. 거기에 지금 롤 중계한다며. 스포티비가 롤 중계해. 게임 스포티비 게임즈에서 롤 중계하면은 하루에 스포티비를 보는 시청자 수가 50만? 50만에서 더 많게는 몇십만이 더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중계한다 쳤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좋든 싫든 간에 스포티비가 지금 엄청나게 한국에서 그 스포츠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게 어마무시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모르고 있지만 게다가 이제 그 NBA랑 UFC까지 이제 거기서 하잖아요. 유료 채널에서. 그러니까 걔네가 괜히 유료 채널을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다 F1도 해요. JTBC에서 가져온다 하더라고요. 중계를.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게다가 스포티비가 또 어떤 것들로 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냐면 앞으로는 유료 채널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뭐 라리가 월드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라리가 월드 같은 거 해줘요 지금도. 그 NBA 같은 그 안에서의 뭐 이제 스토리 그 NBA 뭐라 하는데 그 NBA 토크인가 뭐 하는데 그 있는데 그런 것도 해줘요. 그 유료 채널에서 뭐 챔피언스리그 매거진 같은 거 그런 것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뭐랄까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사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전 지금도 저도 스포티비 나우를 그 돈 내고 보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오니까 재밌어요. 재밌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퀄리티만 올라간다면 돈 내고 보는 건 상관없어요. 돈 내고 보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퀄리티가 없이 막연하게 이곳에서 중계를 하니까 돈 내고 봐라 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 사람들도 돈을 내고 가져왔으니까. 근데 좀 뭐랄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면은 점점점 더 먹을 거예요. 심지어 아마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 담당하고 있는 뭐 배성재 배가놈 배성재 씨나 다른 이제 관련돼 있는 뭐 이 현직에 있는 해설자들이 말하길 SBS가 완전히 손을 뗀다. 축구에 대해서. 챔피언스 리그는 벌써 진작에 뗐고 몇 년 전에 뗐고 프리미어 리그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뗀다. 그리고 어차피 벌써 KBS도 라리가 손을 뗐잖아요. 라리가 손을 뗐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축구가 한국에서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만큼 뭐랄까 광고도 붙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 손절하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메이저 방송사 지상파 방송사의 산하에 있는 스포츠 채널들은 국내 스포츠로 눈을 약간 돌리면서 아니면 MBC는 완전히 MBC가 옛날에 과거 그 챔피언스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 다 했지만 그 손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메이저 리그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거기서 쏟아부은 거지. 그러면서 메이저 리그로 쏟아부으면서 과거 축구 방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광고를 많이 받고 한국 선수가 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튼간에 네. 그래서 뭐 거기는 이제 완전히 야구 채널로 갔고 이렇게 뭐 월드컵 같은 거 하지만 그 다음에 SBS가 그거를 고스란히 가져와서 했지만 SBS가 고생을 많이 했죠. 월드컵 독점 중계로 욕 많이 쳐먹었지 예전에. 그리고 이제 뭐랄까 지금 챔피언스 리그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손절했지. 지금 프리미어 리그도 거의 뭐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 보니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점점 더 SBS는 스포츠를 해외 뭐 축구 관한 스포츠는 보기가 힘들어질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해설진들 특히나 프리로 활동하는 분들이 다른 데서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네. 아니 근데 스포티비가 하는 게 저한테는 좋아요. 왜냐면 스포티비는 모바일 산업을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판권을 안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포티비가 하는 건 사실 보기가 어렵진 않죠. 모바일로. UFC 같은 거야 뭐 완전히 그쪽에서 유료화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스포티비로 보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간과하고 있는데 그 알죠? 우리 이번에 우리 스포티비로 그 챔피언스 리그 중계했을 때
TV로 중계 안 되는 게 있었잖아요. 말 그대로 그 정확히 말하면 TV로 중계가 안 된 게 아니라 모바일로 중계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유료에서 하는 유료 채널에서 하는 그 경기들이 있던 거죠. 뭐 한 번씩 우리가 바르셀로나 경기를 봐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해? 리버풀 경기를 봐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해? 오로지 단 한 경기 토트넘 경기만 유일하게 스포티비 1에서 주구장창 보여준 거죠. 그건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나오고 손흥민 선수가 있는 팀의 광고는 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포티비로 보는 게 모바일로 무조건 볼 수 있지만 그런 이 유료를 유도하는 그럼 어쩔 수가 없죠. 그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똑같아요. 라리가도 똑같아요. 라리가도 바르셀로나 레알 잘 보여주고 있다가 재밌는 경기 특히나 바르셀로나 경기가 그 유료로 빠지면서 엘 클라시코를 볼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돈 내고만 봤었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서버가 터지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였던 거지.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근데 그거는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스포티비가 유료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료 채널에 나오는 거를 공짜로 보여줄 수가 없지. 생각해 보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경제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유료 채널을 공짜로 보여준다는 거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스란히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됐겠죠. 네. 그런 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바일로는 무조건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마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네. 행정이에요. 네. 이번 연도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프리미어 리그까지 적용이 된다면 조지는 거죠. 사실 프리미어 리그도 적용은 돼요. 스포티비 나우가 실제로 그러니까 왜 가끔 보면 우리나라에 그 중계 안 되는 경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에버튼 같은 경기 보고 싶은데 안 하잖아. 근데 스포티비 나우는 해줘요. 다만 해설이 없어요. 그냥 현장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바일로는 엄청 많이 볼 수 있고 TV로는 간간히 그렇게. 나는 힘들질 게 없지. 나는 그냥 스포티비 사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 뭐 여러분들이 힘들어진 거죠. 저는 어차피 TV에 사는 거 하면 돼요. 네. 뭐 리버풀 안 해준다면 어쩔 수 없지만 뭐 다른 팀은 또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지. 외국 같은 데는 이미 유료화 그럼요. 아예 전 외국 같은 데는 아예 전체 유료화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제 뭐랄까 그 외국도 비슷한 게 있는데 유료 채널을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돈을 구매해야 되는 그러니까 구매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의 플랫폼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해버리면은 너무나 막 정없다 막 이렇게 하니까 뭘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기조를 스포티비가 가져간 이상 절대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점점 더 그게 많아졌지 줄어들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울버햄튼 봐야 된다. 울버햄튼 볼 수 있지. 울버햄튼이 맨유랑 하면은 보여줄 테고 토트넘이랑 하면 보여줄 테고 리버풀이랑 하면 보여줄 테고 그렇게 보여주겠지 뭐. 광고 아니지? 광고는 또 광고지. 어, 광고도 광고지. 광고는 광고대로 나오고 돈은 돈대로 내고. 이제는 선택권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그 스포츠 시장을 독식한 게 스포티비이기 때문에 스포티비 그 자회사가 말 그대로 이 중계권을 협상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중계권이 팔리지 않은 걸 써먹질 못하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중계하기 위해서 스포티비라는 것을 채널을 런칭해가지고 했던 건데 처음에는 막 예능 같은 것도 방송했어요. 옛날에 뭐 어떤 거 방송했더라? 에이핑크 뭐 그런 거 방송했는데 네. 그런 거 방송하다가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지. 그 욕설은 그거죠. 화질도 안 좋고 뭐 해설도 바뀌지 않고 위성도 구린 거 쓰면서 막 근데 막 그렇게 막 독식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는 거지 뭐. 똑같아. 뭐 유료인데 그치 유료인데 방법되고 서버 못 들어가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보상은 없고. 그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가 축구방이니까 뭐 어떠한 이벤트를 했을 때 내가 스포티비 나우 같은 거 그런 상품권이 있으면은 내가 구매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니까 집에서 볼 수 있게끔 만약에 모바일로 볼 수 있게끔 내가 그런 상품권을 주고 싶어가지고 전화해서 상품권이 혹시 있는지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또 그런 건 또 없어요. 그거 되게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상품 같은 거 있으면 그 한 달짜리 같은 거 있으면은 잠깐 한 달짜리 보고 싶을 때 딱 그때 내가 줬던 거 딱 넣어가지고 딱 보면은 얼마나 좋아. 받는 사람도. 음. 또 없대 그런 것도. 어렵나? 모르겠어요. 어려운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니 KT 같은 것도 다 상품권이 있고 한데 뭐, 올레드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없어 씨. 좀 아쉽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거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으니까. 아니 협찬도 받고 홍보도 해주고 스포티비 뭐 한 달짜리 석 달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특히나 모바일 거는 아마 할 거예요. 네, 조만간. 스타티비는 더 안 좋아졌는데 스타티비는 옛날처럼 프리미어리그 중계 안 해요. 지금 스타티비가 분데스리가만 중계하고 있고 그 스타티비 분데스리가 중계권도 아마 조만간 끊어진다고 하던데 보니까. 스타티비 지금 해외 축구하는 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분데스리가랑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밖에 없어요. 유로스포츠는 포르투갈 리그밖에 없고 중계권이 그 지나간 예전 프리미어 리그만 중계해주더라고. 그치 F1하고 테니스 해주죠. 그러니까 똑같아. 별로 뭐, 한국엔 다를 게 없어 스타티비라고 해서. 여튼간에 네. 그렇다는 거죠. 방송사 얘기 나왔길래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아프리카는 이번 시즌까지는 프리미어리그가 중계가 되지만 다음 시즌부터는 아프리카도 모른다. 그런 거죠. 카카오는 모르겠습니다. 카카오는 모르겠어요. 뭐 될지 안 될지. 일단 아프리카는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다음 시즌 이번 시즌 새롭게 열리는 시즌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거고 카카오는 모르겠. 저도 듣는 게 없기 때문에 몰라요. 물어봐도. 뭐 기다리면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왜 얘기 나왔지? 다음 소식은 외질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국가대표팀을 은퇴할 것을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외질인 아버지인 무스타파는 빌트지에서 인터뷰하길 내가 아들의 입장이었다면 이젠 좀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외질은 현재 좌절했고 실망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부터 월드컵 가기 전부터 그는 야유를 받았고 그 행동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9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했으며 월드컵 우승까지 이루어낸 핵심 멤버였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기면 함께 이긴 거고 지면은 외질 때문에 진 거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온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으며 외질은 지금까지 훌륭했고 현 상황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독일을 사랑하고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욕바지로 몰리는 상황일 뿐 너무나 실망스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정말 뭐랄까 철두철미한 인종 나라 국민성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패배했을 때도 깔끔하게 인정했고 본인들이 못했기 때문에 떨어질만 했다라고 다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도 그것에 받는 스트레스 특히나 독일이 저번 우승했던 나라인데 이렇게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던 그 상황에서 잘못을 찾는 거에 대해서 외질을 뽑는 거죠. 왜냐면 외질이 그 잘못된 터키 사진 그 이제 대통령에 관한 사진을 찍게 되면서 언론적인 문매를 맞았고 그거에 대해서 대표팀이 뭔가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하면서 그런 주동자? 왜냐면 긴두안도 같이 찍긴 했지만 긴두안은 이제 경기를 나서지 못했고 외질은 계속 핵심 멤버로 뛰었으니까 그 안에서의 이제 뭐랄까 욕을 하는 거겠죠.
똑같아요. 남 탓하는 건 뭐 잉글랜드 팬들도 뭐 스털링한테 막 지금 블라블라 하는 것처럼 물론 잘 못했겠지 기대만큼은. 그러니까 뭐 욕을 했겠지. 그렇지만 뭐 너무 좀 편향된 시선과 언론의 보도 때문에 선수에게 너무 가혹한 지금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네. 그래서 외질이 지금 좀 많이 힘들어한다. 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빌도 그래서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선수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는 뭐 스털링도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스털링만 유독 못 잡아 먹어서 안 달리냐 했는데 사실 나는 스털링이 내 개인적으로는 뭐 엄청 잘했다 이건 아니지만 해줄 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스털링 자체가 골 결정력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 사이드에서 잘 흔들어주고 있고 항상 그 옵사이드 트랩도 잘 깨주고 있고 스털링이 어그를 잘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오 생각보다 많이 까이더라고. 한국에서도 많이 까이고 그 외국에서도 많이 까이고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스털링이 물론 스털링이 거기서 좀 더 좋은 판단과 골을 넣어줬다라면 더 이제 뭐 승부차기도 갈 필요가 없었겠고 만약에 올라가는데 더 좋았겠지만 아씨 뭘로 뽑았냐고. 알고 뽑았잖아. 알고 뽑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지. 내 말은 자기 할 만큼 하더만. 보니까 원래 뭐 골결도 그랬고 그게 뭐 그 골결이 갑자기 뭐 월드컵 가서 잘해지냐. 애가 그 스털링이 좀 뭐랄까 그 약간 빙구같이 뛰는 폼 때문에 그런 거. 약간 이렇게 팔 붙이고 뛰잖아. 약간 타조같이 이 팔 보면은 팔 붙이고 뛴다고 보면 되게 약간 뭐랄까 옛날 강호동이 형님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뛴다고 보면은 요상하게 그 아재가 따라했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뛰니까 그런가 좀 몰라. 되게 많이 먹던데 잘 모르겠어 왜 그렇게. 나는 욕을 먹을 수 있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그나마 낫고 현지에서는 좀 애 많이 후드려 패더라고요 진짜. 거기 누구 누르려고 개 없으면. 바디도 몸이 안 좋은데 아재가 어딘지 몰라. 여튼간에 너무 좀 후드려 팬다 이거지. 다음 소식은 영국 BBC에서는 루카스 토레이라가 아스날과의 메디컬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루카스 토레이라 이적료로는 2,600만 파운드, 385억이라고 BBC에서 언급하면서 아마 얘도 이번 주에 이적을 할 것이라고 해요. 교정하고 있네. 난 교정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저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궁금하다. 근데 치아가 이쁘면은 치복도 진짜 복이라고. 치아가 이쁘면은 사람 인성이 그러니까 인상이 보기 좋은 건 맞지. 근데 외국 애들은 특히 남미 애들은 교정에 대해서 되게 엄청 신경 쓰네. 뱅거 계약? 새로운 계약? 없어요. 경기 땐 빼겠지. 경기 땐. 경기 때 이거 하면은 큰일 나지. 그거 뭐지? 그 포그바 그거 있던데? 그 래퍼들이 그 주둥이에 끼는 거 뭐죠? 그거 그 강냉이 끼는 거? 막 번쩍번쩍 하는 거? 그롤? 그롤? 뭐 그 뭐더라? 그 래퍼들이 뭐 끼는 거 있다던데? 까먹었네. 그치. 막 이빨에 입 껴가지고 막 헛소리하는 거. 이빨 빠진 소리 내는 거. 그릴? 그래. 걔 그것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났네. 저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오늘 움짤 보니까 보신 분 있겠지만 지금 러시아에서 4강 준비하면서 포그바가 혼자 운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상체 밸런스, 하체 밸런스 잡아주는 운동하고 있었는데 그리즈만이 툴툴 걸어와. 그러니까 이제 탁 놓더니 그리즈만이 먼저 한번 춤을 탁 쳐주니까 이거 잠깐만 진짜 기다려봐. 좀 봐야지 아마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어디서 봤지? 포고라 검색 나오나? 아 무슨 나는 무슨 나 무슨 뮤직비디오인 줄 알았어. 음. 이 저걸로 보면 잘 나오나? 이게 움짤이라 잘 안 나오나? 영상을 봐야 되나? 음, 티- 이 보면은 갑자기 차, 차, 차 선빵을 그리지만 날려준다고. 뭘 추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뭐 저기서 유행하는 춤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리지만 보더니 딱 놓고 아는 거지 말하지 않아도. 그리지만이 선빵을 날려주니까 바로 캉테는 아무 상관 뭐 신경 안 씁니다. 모르겠어 저. 뭐 흥이 많은 거 있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분위기 나쁜 거보다 낫지. 자, 다음 소식은 리버풀이 크로아티아 센터백인 드마고이 비다에게 1,600만 파운드 240억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베시타스의 비다가 월드컵에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비다는 러시아와의 8강 연장전에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리버풀이 그에게 240억을 제의했다고 하며 해당 매체는 베시타스가 리버풀의 요구액보다 2배가 넘는 가격을 원하고 있고 비다는 국대에서 리버풀의 로브렌과의 수비 파트너이며 현재 이 선수에게는 에버튼과 웨스트햄, 풀럼도 이 선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베시타스는 1월달에 디나모 키예프에서 자유계약으로 이 선수를 영입했으며 4년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 베시타스는 월드컵이 끝나면 많은 제의들을 고려해 볼 것이며 그들은 아직 FFP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선수를 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응? 이게 되게 웃겼는데 이거 유니폼 이 칸에 맞춰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좀 웃겼어요. 체크메이트. 자, 다음 소식은 스페인의 새 감독은 조세 프란시스코 몰리나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 선수 이 양반을 내가 좀 알아봤어요. 갑자기 이 스페인이 빠르게 대표팀 감독을 이제 확정을 지었으니까 누군가 했는데 과거의 선수 시절 때는 발렌시아 유소년부터 올라와서 1군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비아레알에서도 뛴 적이 있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뛴 적이 있었고 데포르티보에서 선수 생활을 거치며 네, 거의 커리어가 마무리되었고 감독으로는 비아레알에서 CB1군까지 올라간 경험만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비아레알에서 2011-12 시즌 지휘한 것이 전부인 감독 커리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감독 커리어로 봤을 때는 없죠. 개뿔 없죠. 네, 이게 뭐예요, 사실. 개뿔 없는데 아마 이 감독 선임에 관한 뭐랄까 이 스페인 대표팀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그런 PPT 같은 걸 항상 들어봤을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좋은 미래 제안을 했기 때문에 뽑히지 않았을까. 네이버에는 애니키가 떴다고? 이건 오피셜인데 여기 마크가 들어있잖아. 음. 그래요? 감독 애니키래요? 그럼 내가 이거 저기 됐네, 저기 당했네, 포도 당했네 외국 사이트에서.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니 원래 나도 엔리케 감독 그러니까 엔리케가 감독이 유력하다라는 걸 글을 봤는데 얘가 올라오길래 글 지웠거든. 사과했는데 또 사과해? 미안합니다. 아니 쌍욕을 하려다가 이거 유튜브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했어요. 원래 속마음은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했습니다. 네. 얘는 스포츠 디렉터인가 봐요.
아, 포도 당했네. 아, 미안해요. 다시 한번. 오보. 그럼 NK 거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할게. 잠깐만요. 여기서. 이 사람만 먼저 나오고 NK 감독은 오피셜은 안 떴는데 후보에서는 1순위이고 NK 감독도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네, 대화가 다 되었나 봐요. 아, 이거 오피셜 떴네. 아, 같이 떴구나. 떴어. 여기 있네. 보여줄게. 아, 이 포도 당했네. 보니까 여기 있네. 여기. 이 떴네. 애니케 됐대요. 네. 아이씨, 포도 당했네. 아, 쓰다. 스페인은 다시 한번 네, 망하겠어요? 레니키 감독 진짜 싫어하거든요. 뭐 애니케 됐다고 하니까 뭘 또 제놓고요. 그냥 가는 거지. 뭐 저라고 항상 맞겠습니까? 네, 저 틀린 거죠. 아, 노편집 그대로 가야지. 실수한 걸 덮으면 안 돼. 자, 이렇게 엔리케가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이 됐다라고 하고 아마 기술 고문에 이 몰리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죄송해요. 오보. 다음 소식은 이 아스날의 레노가 이번 시즌 19번에 셔츠를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스날로 이적한 골키퍼 레노는 이번 시즌 19번에 등번호를 부여받았다라고 해요. 1번은 받을 수가 없죠. 형님이 나가야지 받겠죠. 네. 레노가 얼마만큼 경기에서 나올지가 좀 궁금해요. 네. 그냥 레버쿠젠에서 나름 뭐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안방마님? 그 기사들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뭐 안방마님 이런 거. 안방마님이었는데 어 이거 뭐 체가 있으니까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네. 다음 소식은 독일 언론이 러시아 팀이 암모니아 흡입에 대한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손으로 코 냄새를 맡고 있는 쿠테포프 선수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물품이긴 하지만 금지 물품이 아닌 암모니아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썼다라고 주장이 되었으며 러시아 축구협회는 이 독일 언론지에게 스페인전 경기 들어가기 전 암모니아가 들어간 면으로 된 작은 구형의 그런 물체를 줬다고 해요. 그리고 러시아 이 축구 대표팀도 그것에 소유한 것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암모니아는 도핑 약품으로는 분류가 되지는 않지만 신체적인 이점을 주는데 그 이점은 호흡에 자극을 주고 혈액산소 흐름에 도움을 준다고 하며 독일 언론은 러시아 축구협회가 마치 샤워에 샴푸 쓰는 것처럼 암모니아를 취급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독일 공중파 TV인 에스터에서 러시아 몇몇 선수들이 빌트지에서 이야기한 암모니아를 코에 흡입하는 방법을 이 TV로 찾아낼 수가 있었다라고 보도하게 되면서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해요. 네. 이거 뭐 암모니아 뭐 들어가냐? 어차피 얘네 전반전 끝나고 막 바나나 먹잖아. 힘들어가지고 그 삼합 한번 먹으면은 코도 탁 뚫리면서 막 난리 날 텐데. 응? 홍어 한번 먹여야지 이거. 홍어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지금 암모니아 뭐 코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보니까 뭐 호흡에 자극을 주고 혈액산소 흐름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응? 한번 딱 그 삼합 한번 탁 때려놓고 하나 먹고 팍 뚫리면은 끝이지 뭐.
내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아직도 못 먹어본 게 있는데 그 TV에서 봤던 거 홍어 애탕 빨갛게 먹는 거 그 궁금해요. 그 홍어 코라고 하나 코? 그 씹을 때 소리가 너무나 막 사람 그 식감을 자극하는 소리라 막 빠다닥 빠다닥 이 소리 먹고 싶은데 네 이제까지 딱 한 번 그 홍어를 먹어봤습니다. 광주 가서 친구 만나러 갔다가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먹기 쉬운 건 아니더라고 또. 그리고 그 주변에 홍어집이 있는 그 사람들 알겠지만 홍어집을 가보고 나면 알겠지만 그래도 음식점 가면은 주변에 막 갈비집 근처 가면 갈비 냄새 나고 하잖아요. 홍어집도 홍어집 그 문 안 열어도 그 근처 가면 냄새가 나는데 와 그 좀 옆에 가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싫어할 만 하겠더라고 보니까. 진짜로 이 참 딱 그 집만 딴 데 있어가지고 하는 건 괜찮은데 그 내가 그 지나가봤던 데는 옆에 가게들도 있었거든요. 뭐 노래방도 2층에 있었겠는데 와 그거는 쉽지 않겠더라고 보니까 그냥 지나갔는데도 냄새가 나요 진짜로. 좀 그래서 아 옆에 가게들은 그런 거 좀 뭐라 할 만도 할 것 같아. 건물주도 사실 그렇게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냄새 빠지겠냐고 진짜. 되게 신기하던데. 그냥 문 닫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냄새 나서.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나게 또 완전 매니아시고 하니까. 그 밑에 지방은 제사상에도 올리는 데도 있다면서요. 그치. 전 충북에 살아서 딱히 뭐 여기를 대표할 만한 음식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네. 여기는 맛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그냥 뭐 대표 음식 같은 거 있는 거. 아, 막 제사상에 요상한 거 올리는 거 많은데 요즘에. 짜글이? 짜글이가 충청도 음식인가? 그래요? 짜글이 먹어는 봤는데 난 별로 맛을 잘 모르겠어. 그냥 충청도 음식 중에 그 고추장 불고기? 음. 근데 사실 이게 뭐 어디나 똑같겠지만 아니면 제가 또 옛날 사람이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충청도 사람들이 좀 많이 나눠요. 왜 경상도 사람들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나누듯이 충청도 사람들도 그 충청북도하고 남도하고 좀 많이 나눠요. 그래서 뭐 대전 얘기하면은 그닥 안 좋아해요. 뭐 충청남도는 좋아하겠지. 그래서 별로 뭐 비교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왜냐면은 호두 과자 얘기하는데 천안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깝지만 완전히 좀 달라. 색깔 자체도 음, 많이 달라요. 여튼간에 음식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아 이거 뭐 그 댓글 보니까 코카인 얘기하던데. 코카인이 요즘 너무 유행이라. 지금 돌굴러야 그런 거 안 해. 암모니아. 워낙에 레브 때문에 코카인이 유명해져가지고. 레브는 뭐 모르시는 분들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레브는 연임을 시켜주기로 독일 축구협회가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오피셜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레브는 나갈 일이 없습니다. 고로 외질도 계속 뽑히겠다는 거겠죠. 네. 아마 유로가 또 코앞에 있다라고 하면 코앞에 있는 거지. 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니까. 스페인도 벌써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 것 같아. 일본도 바로바로 지금 그 떨어지자마자 새로운 감독을 알아보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말만 나오면 다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 근데 맞다고 하면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여서 아니라고 하는 거지? 진짜 아니어서 아니라고 하는 건가? 맨날 이렇게 축구협회가 하는 걸 보면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아니어서 아니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뭐 과정에서 꼭 말을 해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진짜로. 진짜 아닌가? 그래 우리가 스콜라리를 찔러봤을 리가 없지. 뭐 할리로지치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할리로지치가 오면은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양반이 할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의 약간 고집센 감독 스타일이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그런 양반들 좋아할 리가 없단 말이야. 응? 진짜
뭐 저는 눈에 말하지만 신태용 연임을 할 거면 그냥 빨리 한다고. 괜히 이렇게 질질 끄지 말고 괜히 막 알아보는 척 하지 말고 할 거면 차라리 빨리 그냥 연임 해보게 한 번 더 해보겠다. 이 아시안 컵까지는 한번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든가. 응? 아니면 아니든가. 아니 그 후보에서도 빼야지. 왜 후보에는 넣고? 응? 그냥 정말 답답하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 가면 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어? 독일전 하나 잡았으니까 후보에 넣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왜 자꾸 그렇게 뭐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고 어떤 급의 감독을 대체 데려오려고 자꾸 뭐 얘기하는 거는 들어보면 뭐 또 되게 막 명장급의 사람을 데려올 것처럼 막 지금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다가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러니까 참 나는 이 포괄적으로 보면은 저도 감독이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외국인 감독으로 다시 가는 게. 그러니까 좋은 감독 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어정쩡한 감독 그리고 말 그대로 막 국민들이 하도 외국인 감독 외치니까 어디서 요상한 감독 데려와서 쓰는 것보다는 어 그냥 연임도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어렵다리. 사실 축구 소식이 오피셜이 딱히 없어서 그렇지 이적설에 관한 것은 되게 많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올라온 소식이네요. 네, 이거 지금 발표를 해드릴게요. 다음 소식은 라이프치히 이곳의 스포르팅 디렉터였던 랄프 랑닉이 2018-19 시즌 감독이 되어서 다시 벤치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네. 라이프치히와 랄프 랑닉은 새롭게 감독의 계약을 맺었고 원래 그 전에 감독을 했었던 하슨 위틀이 5월달에 팀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팀을 떠나는 게 확정이 되었고 이 감독이 딱 1년만 다시금 딱 1년만 땜빵으로 뛰고요. 2019-20 시즌부터는 누가 오냐면 미안해요. 누가 오냐면 호펜하임의 나길스만의 이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겔스만은 2019-20 시즌부터 합류를 하는 거고 나겔스만이 갑자기 오면 호펜하임이 안 좋게 되니까 랄프 랑닉이 그 1년만 단기로 이제 맞는 거죠. 감독으로서. 네. 그러니까 나겔스만이 원래 뭐 사실은 뭐 미넨 간다, 뭐 도트문트 갈 수 있다 했지만 결국에 나겔스만이 선택한 팀은 이 라이프치히가 된 겁니다. 라이프치히의 2019-20 시즌.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한 시즌 다음에부터 이제 나겔스만이 오는 게 확정이 되었다라고 해요. 랑닉의 분데스리가의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아, 이게 좀 전에 나왔구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오피셜 뜬 게 내가 그전 거 그냥 몰리나를 보고 감독이라 생각했네. 아,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 오피셜 떴구나. 2년 격이라네? 엔리케? 몰랐다리. 미안해요. 네. 근데 원래 독일은 좀 이런 식의 오피셜 많이 떠요. 네. 좀 신기하긴 한데 뭐 보니까 그쪽이 문화가 그렇다는데 뭐 어쩔 수가 있나. 아까 방송 시작하고 계속 채팅창에 엔리케 오피셜 났다고. 아, 그랬다고? 몰라요. 못 봤어요. 네. 보통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감독들은 특히나 젊은 감독 아니면은 좋은 감독들은 사실 국대 감독 잘 안 하려고 하죠. 어, 왜냐면 소집은 되게 조금밖에 못 하는데
결과는 빨리 나오게끔 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그 보면은 뭐 장기 집권하는 국대 감독들 보면은 커리어가 사실 그렇게 좋은 감독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색깔을 꾸준하게 이제 나라에서 믿어주면서 성적이 나든 안 나든 꾸준하게 가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사실 우리는 워낙 또 성격도 급하고 맞자마자 막 뭐가 바뀌길 바라고 있으니까. 하겠으니까 짠나서 안 하지. 나 같아도 안 하겠다. 나 같아도. 내가 기억나는 것들 뭐냐면 다 그런 거예요.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 와서 그 자식들이 맨날 욕하고 가는 거. 본프렐의 아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급하고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크고 맞지 얼마 안 됐는데 워낙에 막 맨날 집에 찾아와가지고 막 인터뷰하려고 하고 막 그런 거. 코엘류 딸 이런 거. 그거 다 기억나. 차두리도 아빠 국대에서 그 중간에 잘려가지고 온 거 평생 마음 아파가지고 담고 살잖아. 다 그런 거야. 내가 기억나는 건 다. 사실 누가 하겠냐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맨날 그 언론에 후드려 패고 막 가가지고 막 사생활 뜯어내고 막 그러는데 나 같아도 안 했대. 나 같아도 씨. 아, 물론 이 히딩크 같이 아니면 뭐 그 누구야 그 아드보카트 같이 뭔가 히딩크는 4강이라는 결과물을 결국에 냈고 아드보카트도 원정에서 1승이라는 결과물을 냈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뭐 마지막에 좀 좋게 끝났다고 봐야겠죠. 특히나 아드보카트는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을 외국에 데려가면서 뭐 유럽 뭐 러시아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회를 줬었고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욕을 덜 먹는 것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에 뭐 잠깐 지나쳐갔던 외국인 감독들 뭐 그런 것들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쵸? 여튼 뭐 오늘은 감독에 대한 오피셜도 말씀을 드렸고 선수에 대한 오피셜도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의 엔리케 감독이 선임되었다라는 오피셜도 말씀을 드렸고 선수들의 이적권에 관해서도 거의 다 오피셜이 아마 이번 주에 쫘르르르르 나올 겁니다. 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